오늘의 코인, 오늘은 인기쟁이 토미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토미님 오늘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제가 하루빨리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토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토미입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죠. 네, 그 발표되는 순간 그 시장이 엄청난 여동을 쳤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또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리 인상에 관한 코멘트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30분에 FOMC 회의 이후에 75bp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살짝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충분한 긴축의 판단은 물가 둔화와 또 분명한 증거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연준 의장이 생각했을 때는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즉 계속해서 이러한 금리 인상의 스탠스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좀 급락을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의 시세를 좀 방어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은 이 시장에서 이 연준 의장의 발언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토미님께서 분석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커님이 거의 다 해주셔서 네. 네, 간단하게 제가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들어보면은 일단 금리 인상 속도나 속도 조절 시작 시기가 아니라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일단 9월 때 미팅 때보다 금리를 더 높게 올려야 된다고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제 피봇이라고 하죠. 금리 인상을 중단을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아직 노동시장이 아직도 견고하고 이 고용시장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고 이제 가계 재정 건전성도 준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업률은 역대 지금 최저 수준을 아직도 유지 중이고 이는 물가 둔화 시기를 연장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아직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을 받고는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는 높은 가격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제 보시면 금리 인상이 이제 FOMC 설명서에서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시사가 삽입이 되자마자 시장이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기조연설에서 이 시점에 대해서 이제 영어로 at some point 약간 모호하게 애매하게 언젠가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하자마자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기준금리라든지랑 이런 국채금리 그리고 국채금리 월물을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 빨간색이 지금 그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쭉 올랐죠. 그래서 다음 이제 12월 며칠에 12월 4일이야 12월 10 며칠이 11일인가 그러는데 그때 또 12월 달 금리 인상 발표가 있는데 그때 이제 50bp가 나올 것이냐 75bp가 나올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패드워치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패드워치를 켜놨는데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는 56%의 확률로 50bp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언제 교체가 바꿔질지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 있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투표율이 더 높아진다. 그럼 그때는 75bp 확률이 더 우세해진다는 뜻이니까 그 교체될 때 시기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체가 안 되는 게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을 하자마자 애썸 포인트라는 문구가 나오자마자 떨어졌죠. 네, 조금 떨어졌어요. 네. 네, 일단은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관련해서는. 네, 금리에 관련해서 이 정도의 또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굉장히 다양한 차트 분석을 좀 준비를 해 오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시바이누와 같이 관심이 좀 많으실 만한 알트코인 차트 분석들까지도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토미님 오늘 비트코인 분석부터 좀 준비를 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분석 먼저 하겠습니다. 자, 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조금 큰 그림에서 제가 항상 이 차트를 먼저 가지고 오죠. 지금 이 파란색 하락 추세선과 빨간색 하락 추세선은 상방 돌파를 하고 어느 정도 상승폭이 나온 다음에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상방 돌파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4시간봉 차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각 수렴을 이어가다가 이 저기 파월 의장의 연설이 나오고 상방 돌파가 나오나 싶더니 꼬리 길게 남겨놓고 크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밤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작도를 해놨던 이 첫 번째 지지고에서 반등이 꽤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다시 이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고 다시 이 채널 검정색 채널 하단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 지금 채널 하단을 하방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을 조금 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고 있는 매력적인 지지 구간은 일단 19,830불에서 19,920불 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이 자리는 그렇게 조금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안전한 자리, 조금 더 손익비가 확보가 되는 자리는 19,570불에서 19,690불 그리고 19,220불에서 19,360불 이렇게 두 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들은 여기 밑에 지나가고 있는 이런 추세선들, 채널 하단들, 매물대들 그리고 이 상승파동의 피보나치 되돌림들을 근거를 해서 도출한 자리들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오랫동안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그 기술적 요소가 여기 위에 올라가고 있는 이 초록색 상승 추세선입니다. 해당 추세선에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의 저항을 받았어요. 고로 나중에 시장이 또 다시 좋은 모습 보여줘서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와도 어느 정도 이 추세선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추세선을 상방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 계속 행보구간 이어간다 그러면 이제 추세선이 점점 멀어지겠죠. 그때는 어느 정도 위에 또 여분이 생기는데 지금 뭐 금방 또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바로 고려해야 할 게 바로 이 상승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도 잘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고려하고 있는 저항 구간, 좀 주요 저항 구간대는요. 일단 21,210불에서 21,300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21,280불에서 21,920불 이렇게 두 개 보고 있으니 해당 구간들 잘 참고해서 매매 전략 설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봐야 할 구간은 19,570불에서 19,690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아래로의 지지선들과 구간들은 토미님께서 말씀해주신 라인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나스닥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적었다라는 인식이 있긴 하지만은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똑같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나 보유자분들께서 지금 구간을 조금은 더 숨죽여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쯤에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알트코인으로 넘어와서 최근에 이 도지코인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점에서 신규 매수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혹은 보유자분들께서는 어떤 매매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혹은 물리신 분들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잡아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도지코인 분석 토미님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네. 트위터 인수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또 도지코인이 어느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엊그저께인가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 회사에서 나오면서 도지코인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나왔어요. 그걸 또 보고 사람들이 도지코인 매수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자, 차트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상으로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색 하락 추세선을 상방 돌파를 하고 큰 상승폭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초록색 상승 채널을 또 상방 돌파를 한 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저항 나온 구간이 지금 어디냐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전천장. 여기 지금 딱 전천장이죠. 그리고 여기 지나가고 있는 이 점선으로 표시한 이 상승 내심 추세선에 겹치는 구간을 딱 맞고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서 뭔가 신규 매수를 진입하기에는 약간 손익비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조금 더 떨어지면은 밑에서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여기 제가 방금 언급을 드렸던 이 215구원이죠. 여기 천장 여기를 상방 돌파를 하면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매력적인 매수 구간은 혹은 지지 구간은 첫 번째로 137원에서 144원 그리고 114원에서 121원
마지막으로 89원에서 96원 이렇게 세 개 보고 있으니 만약에 나중에 되돌림이 나오고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이 해당 구간에서 매수 타점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고 있는 이제 저항 구간 혹은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이 익절 구간으로 고려해볼 만한 자리들은 236원에서 243원 그리고 276원에서 283원 이렇게 두 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도지코인 차트 분석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역시나 일론 머스크 영향으로 도지코인이 일주일 사이에는 100% 넘는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현재 구간에서 매력적인 매수 구간으로 보시는 라인이 137원에서 144원이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이 매도하시기 좋은 자리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할 텐데 236원에서 243원 그리고 276원에서 283원이 라고 하니까요. 매매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만나볼 코인은 최근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위믹스 코인입니다. 이 위믹스 코인의 신뢰도에 관해서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의문점을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가장 힘드신 분들은 우리 투자자분들, 보유자분들이실 텐데 이 분들은 과연 어떻게 위믹스 코인을 보유를 해야 하고 매매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토미님이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믹스가 최근에 악재가 터졌었죠. 네. 사기 물량 관련해서 터졌는데 또 며칠 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위믹스 재단에 200억 가량을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때가 또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나가긴 했는데 그 전에 많이 떨어져 맞아요. 다음에 나온 거라서 맞아요.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실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어제 또 급격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 차트상으로는 이 파란색 하락 채널 상단과 이 전 매물대가 겹치는 구간 딱 찍고 어느 정도 이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진입하기 좋을 만한 자리 눌림목이 나올 때 진입하기 좋을 만한 자리는 첫 번째로는 1955원에서 2005원 그리고 1825원에서 1875원 이렇게 두 개 보고 있고요. 자, 전 저점 여기를 향방 이탈을 한다. 그럼 당연히 차트상으로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밑에서 제발 안 오길 바라겠지만 만약에 자리가 온다면 진입해볼 만한 자리는 1563원에서 1613원 여기 밑에 이렇게 보고 있으니 해당 지지구간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만약에 이제 탈출하고 싶은 자리 그리고 어느 정도 저항을 받을 만한 자리는 지금 2454원에서 2504원 첫 번째를 보고 있고 여기를 돌파를 해준다. 그럼 어느 정도 이 채널 상방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저항 구간은 2657원에서 2707원 그리고 여기 떨어지고 있는 이 로고 추에서 상방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더 큰 관점에서 더 큰 상승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 위에 또 존재하는 저항 구간은 3225원에서 3275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매매 전략 세우시는데 좀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유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탈출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탈출 구간을 또 집어주신 게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2454원에서 2504원 구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현재 좀 손실 중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유믹스 코인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칠리즈도 준비를 해주셨고요. 칠리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카타르 월드컵 이슈와 함께 토큰들 가격이 상승하면서 또 좋은 상승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칠리즈 분석도 궁금합니다. 토미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칠리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칠리즈는 여기 보이는 이 초록색 상승 채널을 계속 유지 중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지나가고 있는 여기 355원의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로 이 355원에서 365원 이 해당 구간은 3번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전 고점을 테스트를 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또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또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하방으로 이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또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염두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고로 여기 채널 하단 구간이랑 이 어느 정도 이 헤드앤숄더의 넥라인
이 겹치는 구간인 여기 277원에서 287원 여기 지지 구간이 되게 중요해 보여요. 여기를 만약에 지지를 못 해준다, 그럼 이 하방 저기 채널 하방 캔들이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추가 또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밑에서 또 저희가 대기해 볼 수 있는 지지 구간은 첫 번째로는 199원에서 213원, 그리고 141원에서 155원이고요. 자,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또 위에서 대기해 볼 수 있는 저항 구간 혹은 목표가 혹은 익절가는 429원에서 441원, 그리고 510원에서 530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어서 바로 세타퓨엘까지 아이고, 살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세타퓨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차트는 세타퓨엘 일봉이고요. 세타퓨엘은 지금 이 파란색 상승 채널 안에서 아직 머물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지지 구간은 이 채널 하단 부근인 67원에서 72원 보고 있고요. 여기 채널 상단인 119원에서 124원은 주요 저항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상방 돌파를 해주면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을 또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걸어주긴 저항 구간 두 구간은 140에서 145원, 그리고 176에서 181원 이렇게 두 개 보고 있으니까 해당 구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타퓨엘까지도 투미님께서 지지라인들 잡아주셨습니다. 67에서 72원, 119원에서 124원 주목을 해보시고 추가적인 라인들은 여러분들 한번 토미님의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복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토미님과 함께 비트코인 분석과 알트코인 분석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투자시장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말 본격적인 차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들 함께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도 든든하게 토미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는요, 비농업 고용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이 비농업 고용지수에 따라서 추가적인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를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 발표도 여러분들 꼭 챙겨보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토미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